있고 그 위에 사수 있고 또 팀장 있고 뭐 본부장 있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회사를 키우는 맛. 물론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정신 차려보니 마이스 10년 기획을 사랑하는 대행사출 신입니다. 대기업 하잖아요. 대기업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PCO 마이스 업계도 대기업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의 기준? 매출도 많고 사람도 많고 오래되고 네임빨도 있는 그런 기업 있습니다. 정통 PCO, 종합 PCO 이렇게 구분할까요? 정통 PCO도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데가 한 두세 군데 정도 있고 종합 PCO라고 할 만한 데는 한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준비 물론 할 거고 이름빨이 있으니까 당연히 할 거면 큰 데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기업 좋아요. 대기업 뭐가 좋으냐? 아까 말씀드린 그 장점을 다 내재화할 수 있죠. 그래도 좀 업계에서 이름 있는 데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같은 거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작은 회사도 강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강점 많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조금 식상하게 들릴 수 있을 테지만 사실입니다. 작은 회사의 대표는 누구예요? 보통 큰 데 다니다가 때려치고 나와서 차린 사람이 작은 회사 대표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작은 회사 대표님은 왜 큰 데를 때려쳤을까? 이유가 뭘까요? 일은 막 빡시게 하는데 그만큼의 어떤 보상이 없어서 나왔을 수도 있고,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사람이 너무 싫어서 나왔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나와서 차린 회사의 분위기는 당연히 그 큰 데서 갖고 있었던 단점들을 커버하려고 노력을 당연히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 관계입니다. 보통 회사가 커질수록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표의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을 뽑고 그런 사람들을 측근으로 두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가 좋은,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가 조금 더 좋은 회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큰 강점이 하나 있는데, 자기한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기회. 큰 회사에서는 사수 있고 그 위에 사수 있고 또 팀장 있고 뭐 본부장 있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작은 회사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기회를 만나게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은 회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많은 기회, 잘은 못했지만 많은 기회를 빨리 접할 수가 있었고, 기획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FD 업무, 그리고 광고주 대면, 프레젠테이션까지 전부 다 좀 더 빨리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를 키워가는 맛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왔던 회사, 그때 당시에 6명에서 7명 정도였습니다. 직원이. 근데 제가 최근까지 해가지고는 거의 한 40명까지 늘어나는 걸 제가 10년 동안 봐왔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맛. 물론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저도 그 안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회사가 컸다? 그러면은 그때 그 성장한 시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겠죠. 그만큼의 대우를 해줄 거고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능동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작은 회사가 커나가는 과정까지 한 요만큼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고, 스타트업이 열심히 하는 이유랑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작은 회사의 장점 말씀드렸는데, 큰 회사 갈 경우에는 장점 많죠. 장점이라고 따지면 업계보다 뭐 연봉 수준이 높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PCO 마이스 업계 쪽에서는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쪽에서는 아직도 초봉 수준은 많지가 않아요. 대기업이라도. 이유가 뭐겠어요? 큰 회사라고 안 나가나? 전직 이직 워낙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오래 갈 거고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같고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 했을 때 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연봉을 늘려주지, 아닌 경우에 초봉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체계화,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겠죠.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체계라는 게 뭘까요? 뭐 하다못해 내부 인프라 결제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면 체계적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위에 사수도 있고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팀장도 있고 그런 체계 같은 거 있겠죠. 근데 그 체계와 시스템이라는 거는 일을 정말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 정말 일을 시키기 편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빡셀 수가 있겠죠. 일을 시키기에 정말 원활한 피드백도 빠른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 장점.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는 좀 더 그 시스템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그런 반복을 되풀이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대기업도 대기업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회사의 규모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전에 회사를 고를 때나 다니고 있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그 외의 다양한 기준으로 회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회사 내부 분위기와 그리고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분위기를 보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떠나는 순간 내 이력서에 한 줄이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간을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커리어를 쌓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배워가고 얻어갈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물론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가는 게 이름이 있는 회사여서 더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서 큰 회사를 다녔건 작은 회사를 다녔건 개인의 업무력에는 큰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실제 역량을 키우는데 더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 안에 사람, 결국 나중에 남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있는지까지 덜어 함께 살피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려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